자, 1번. 자, 아까 제가 그 재활에서 자세에 따라 바뀐다 했죠? 앉았을 때, 서 있을 때, 누웠을 때. 자, 어떤 근육이 문제가 돼서 아픈 건지 궁금합니다. 이 자세 자체로는 쓰이는 근육은 뭐 한 개로 딱 나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앉았을 때 문제면 어느 근육이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앉았을 때는 뭐다? 포지션이 고관절이 90도 굴곡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고 섰을 때는 뭐야? 섰을 때는 고관절이 이제 신전된 상태에서 완전히 펴진 신전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근육으로 따지자면은 뭐겠어요? 굳이 따지자면은 이거는 굴곡근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겠죠. 물론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굴곡근을 먼저 관찰을 하게 되는 거고 섰을 때는 뭐야? 신전근을 먼저 관찰하는 겁니다. 고관절 입장에서. 척추는 똑같이 들어가니까. 요거를 구분 지어서 보라는 거예요. 자, 2번 질문 볼까요? 중하부 승모 활성화를 위한 기능적 움직임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중하부 승모근 자극을 잘 못 느낀대요. 그래서 전거근, 견갑하근, 장요근, 둔근 활성화 등 다양한 운동을 사전에 진행한 운동을 하는데도 자극이 부족하거나 왼쪽 어깨가 한 번씩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문제가 두 가지죠? 중하부 승모 자극이 잘 안 느껴져요와 왼쪽 왼쪽 어깨가 불안정하죠. 그럼 여기서는 우선 뭐 보셔야 되냐면요. 중하부 승모근이 쓰려면은 견갑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견갑 자체가 불안정하는데 중하부 승모근 자극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깨의 불안정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깨가 불안정하다는 말은 지금 뭐 정거근하고 이런 걸 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정거근에 대한 운동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근육 검사를 하면 나오지만 근육 검사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정거근부터 일단 잡을 건데 여기서 지금 빼먹은 게 뭐냐면 대부분 선생님 실수하시는 건 뭐냐면 정거근 운동을 하면은 정거근이 알아서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전제가 틀렸습니다. 알아서 안 쓰입니다. 전거근을 쓰게 만들어 주고 전거근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겠으면은 전거근 운동을 할 때 전거근이 잘 쓰이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쓰이는지 평가 재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동작만 나온다고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왼쪽 어깨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어깨가 제대로 안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운동을 시키지만 그 운동할 때 제대로 안 쓰이는 거야. 저한테 오시는 분 대부분은 저 중두근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전근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 해보면은 아예 하나도 못 써요. 쓸 줄 몰라. 그냥 동작만 하고 있어요. 이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먼저 해서 어깨 안정화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하부 승모근 자극 자체를 잘 못 느끼는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흉추 체크. 흉추 자체가 굳어서 흉추 가동성이 안 나오고, 견갑 자체가 흉추랑 견갑 두 개 다 안정적으로 환정화가 돼 있어야 기본적으로 견갑을 뒤로 당겨서 동작을 하는 중하부 승모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중하부 승모근 하기 전에 어깨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전극은 운동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근데 뭐 보세요. 저 전극은 운동하는데 전극은이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라는 것 자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극은 운동이 아예 성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할 때 내가 전극은 쓰는지 안 쓰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 3번. 자, 순서대로 볼게요. 자, 얼마 전부터 갑자기 걸을 때 왼쪽 종아리 바깥쪽에 힘이 과하게 들어간대요. 왼쪽 종아리 바깥쪽에 뭔가 과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왼손잡이인데도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높고 왼쪽 익상견갑이 있어요. 자, 왼쪽 어깨가 일단 불안정합니다. 등 만세하는 영상을 찍어보니 왼쪽 하부 승모근이 짧아 보이고 옆으로도 면적이 작아요. 옆으로도 면적이 작다는 말은 뭐겠어요? 지금 능형근이나 이쪽이 수축된 겁니다. 익상 견갑이 있고 수축이 되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보세요. 전거근은 기본적으로 전인으로 빠지죠. 이제 만세할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나가면서 돌아가는데
앞으로 못 올리고 얘가 뒤로 당겨 버리는 겁니다. 전거근을 못 쓰는데 전거근 못 써서 들어 올리는 거를 능형근으로 대신 써버리는 거예요. 뒤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골반이 오른쪽으로 조금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데드버그 운동할 때 왼쪽 골반에서 뚝뚝뚝 소리가 나요. 지금 돌아가고 이런 위치로서는 사실 기능을 판단하는 거는 정확도가 굉장히 낮고, 일단 왼쪽 골반도 조금 안 맞네요. 그렇죠? 왼쪽 골반도 안 맞고, 그런데 지금 요 문제 자체가 정보가 너무 작은데 왼쪽 종아리가 바깥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상황 봅시다. 문제. 왼쪽 종아리 과사형이죠. 자, 가정해 봅시다. 지금 정확하게 모르네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일단은 어디가 일단 약한 거다? 왼쪽 대둔근에 대한 사용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왼쪽 대둔근을 잘 못 쓰니까 보상장애물 종아리를 과하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 대둔근이 뭐가 안 맞는 거야. 왼쪽 대둔근에 힘을 못 준다는 것 자체가 왼쪽 고관절 자체가 완전하게 제자리에 딱 있지 않고 뭔가 불안정한 상태다.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게 하나 나오고요. 그러니까 왼쪽 고관절의 문제죠, 결과적으로. 그중에서도 신전의 문제가 되는 거고, 굴곡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문제가 나오네. 왜냐? 데드버그는 고관절을 굴곡 신전하잖아요. 90도 굴곡에다 펴는데 뚝뚝 소리가 나는 거니까 결국 뭐야? 왼쪽 고관절이 굴곡도 제대로 안 되고 신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아, 왼쪽 고관절이 뭔가 중심화가 안 돼 있다. 뭐가 안 맞는 거야. 얘는 확실하고 지금 그 다음에 왼쪽 견갑도 불안정한 거야. 왼쪽 견갑이 불안정한 거. 그럼 뭐 이거 두 개고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왼쪽 하부 승모근 혹은 능형근이 과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뭐 때문이다? 정거근에 대한 사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방회전 팔을 들 때 기본적으로 전인이 아니라 후인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얘들이 결국 지금 원인으로 볼 건 뭐야? 왼쪽 고관절 불안정한 거라 그걸로 인해서 왼쪽 견갑도 불안정하다. 요 두 개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잠시만요.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무릎 바깥쪽 통증의 원인이 장골근 내전근 안정성 문제인 걸 깨달았는데 무릎 안쪽 통증은 외회전시키는 근육들이나 내전근의 문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랜덤하게 그냥 공식처럼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패턴을 말씀드린 거죠. TFL 같은 경우는 보통 내배전 패턴이 무너졌을 때 TFL이 과사용되는 거야. 그러면은 무릎 안쪽 통증은 뭐야? 내측 관근 과사용이죠. 내측 관근은요, TFL은 기본적으로 내측 관근하고 TFL을 같은 묶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TFL 같은 경우는 굴곡과 내외전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내측 관근은 기본적으로 고관절 회전에 대한 개입은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반대니까 외회전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내측 관근 과사용은 결국 무릎 신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과사용 패턴입니다. 무릎 과사형 패턴이니까 요거는 이제 고관절 굴곡에 대한 기능이 약해졌을 경우에 무릎이 과사형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측 관근으로 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공식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정확한 거는 무조건 근육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무릎이 과사형될 때 내측 강근으로 빠지기 때문에 요거는 고관절 굴곡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무릎으로 쏠리면은 요렇게 될 수가 있어요. 회전 문제도 포함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직접적인 회전에 대한 평가를 해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만 가지고는 회전은 모른다. 자, 5번 질문 볼게요. 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내려놓는 동작 시 항상 바가 한쪽 앞으로 나와 있대요. 한쪽만 앞으로 쏠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체가 돌아가겠죠. 하체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루마니안이니까 아마 상체만 돌아갈 거야. 상체가 이제 틀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앞으로 나와 있는 쪽이 가슴이 타이트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가슴을 풀고 스트레칭 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재평가를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어디를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 뭐 이것도 근육 검사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근육 검사를 모른다.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루마니안 대대에서 발을 내려놓는 동작이 기본적으로 어떤 움직임인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려놓는 동작은 뭐예요? 광배 입장에서 봅시다. 고관절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바가 안쪽으로 나와 있으면 어깨가 빠지는 거니까 어깨 쪽으로 보셔야겠죠? 어깨 쪽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 어깨에 대한 어떤 거야? 지금 차렷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발을 들고 딱 올려면은 어깨에 대한 신전이죠. 신전이고 발을 내려놓는 동작은 어깨를 굴곡시키죠. 근데 굴곡 방향에 힘을 주진 않고 신전에 대한 신장성 수축이죠. 그러니까 광배를 잡으면서 내려가죠. 루마니안 대들을 내려놓을 때 굳이 그 전면 삼각근을 쓰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광배근에 대한 신장성 수축인 거야. 광배근에 대한 신장성 수축을 지금 가슴은 문제가 아닌 게 루마니안 대달 때 가슴 근육 안 쓰잖아. 메인으로 쓰는 걸 가져. 광배근에 대한 신장성 수축이 뭔가 안 되거나 타이트하거나 돌아가거나 하니까 빠지는 거야. 일단은 광배근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왜냐면 어깨만 빠지는지 아니면 상체가 전체가 돌아가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상체가 돌아가는 거는 같은 경우는 이제 전면 코어 혹은 복사근 요거는 이제 몸통 관찰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나눠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쓰이는 근육을 체크해야 되지 쓰이지 않는 근육을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고관절을 굴곡시키면은 햄스트링은 안 땡기고 종아리가 땡기고 저리다고 하셔서 우선 종아리를 풀어봤는데 ROM은 좀 늘었지만 여전히 정상 범위가 안 나오고 저린 거는 그대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더 굴곡시키면은 엉덩이까지 저린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신경 가동술을 해봐도 될까요? 뭐 신경 가동술은 뭐 테크닉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신경 가동술은 직접적인 해결은 안 돼요. 왜냐면은 근육이 타이트해서 신경이 눌리잖아. 그러면은 신경을 풀면 조금 풀리지만 어차피 근육이 타이트한 상태면은 근육을 해결 안 하면 어차피 또 눌립니다. 신경 가동술을 해도 되지만 일시적이고. 지금 선생님이 어디에서 지금 실수를 했냐면은 고관절 굴곡시키면 햄스트링 안 땡기고 종아리가 땡기니까 아, 종아리만 푼다. 이 여기서 놓친 거예요. 왜냐? 보세요. 지금 SLR 테스트를 했잖아요. 고관절 굴곡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서 늘어나는 근육군들이 뭐가 있어요? 고관절, 후면, 햄스트링, 종아리, 발바닥까지 늘어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아, 딱 올리니까 아, 종아리가 땡기니까 아, 종아리만 타이트하고 나머지는 정상이네. 이 판단이 틀린 거야. 그게 아니고 보세요. 고관절 후면이 엄청 타이트해서 아예 늘어나지도 않아. 그러면은 고관절이 땡기는 게 안 느껴집니다. 그냥 늘어나는 애가 늘어난다고 느끼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네 개를 다 체크해야 되는데 종아리만 땡기니까 종아리만 봐야지라고 하면서 지금 놓친 거야. 요거 각각 다 보셔야 됩니다. 다 보셔가지고 긴장된 부분 다 풀어야 됩니다. 고관절 후면에 빡빡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저림이 있으니까. 보통 올리면 디스크 얘기도 하지만 요거는 진짜 디스크인 문제는 수동적으로 더 굴곡시키면 엉덩이가 안 저리고 바로 허리 저림을 얘기하기 때문에 요거는 고관절 후면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여기가 늘어나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각각 다 보셔야 됩니다. 빡빡한 데는 스트레칭 한다고 해도 늘어난 느낌이 아예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자, 7번 고관절 안정화 운동을 몇 가지 추천드립니다.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왜냐? 고관절 안정화라는 그 개념 자체가 통칭입니다. 총칭. 왜냐? 움직임 별로 봐야죠. 굴곡인지, 신전인지, 외회전, 외전, 내외전, 내전 다 다르잖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각각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퉁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이 일반인이면은
이런 질문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돈 받고 내가 수업하는 트레이너다, 필라테스 강사다, 물리치료사다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대충 좋은 거 몇 개 뽑아가지고 이걸로 퉁치자잖아.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항상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걸 찾아야지 두리뭉실하게 그 관절 안정화 좋은 운동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 실력이 안 늘어요. 이러면 나중에 오히려 더 실력이 감소됩니다. 대충 퉁치는 식으로 가시면 안 되고 어쨌든 움직임에 따라서 보셔야 되고 움직임에 따라 가더라도 회원의 수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운동 이런 건 없어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초보 트레이너입니다. 선배들 퀸 보면은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삼두 운동이죠. 팔뚝살 처짐 해결된다고 하는 건데 맞는 건가요? 또 레그 익스텐션 시 무릎이 두꺼워진 들을 위해서 구간 반복만 하는데 이게 맞는 방법? 이 두 개는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자, 자, 일단은 자, 삼두 운동 하는데 팔뚝살 처짐 해결된다는 거는요. 자,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의미가 있는 거, 유의미한 해석, 지극히 일반인 관점에서 아주 아주 쉽고 편하게 알려주기. 뭐 이런 목적으로는 뭐 굳이 뭐 이거를 막 틀렸다. 어떻게 살이 처진 게 붙나 막 이런 식으로 딴지 걸 필요는 없어요. 목적 자체가 그냥 편하게 이쪽에 여기 운동되니까 좋아요라고 하면 되는데 무의미한 거는 뭐다? 이런 저런 수준으로 재활로 간다면 이거는 완전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죠. 근데 뭐 굳이 통증 아니고 그냥 얘기했을 때 여기 팔뚝살이니까 이쪽에 좀 탄탄하게 됩니다. 뭐 요 정도 표현하는 거는 괜찮다. 요렇게 보는 거고 지금 레그 익스텐션을 하는데 무릎이 두꺼워진다는 게 지금 허벅지 얘기하는 거겠죠. 허벅지가 너무 두꺼워지니까 두꺼워지지 않기 위해서 구간 반복을 한다는 건가요? 어쨌든 요거는 운동에 있어서 구간 반복을 하는데 구간 반복하면 이게 두꺼운 게 얇아지고 뭐 이런 거는 무의미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좀 풀어서 다 들어야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구간 반복하는데 그게 더 얇아지고 이럴 리가 없죠. 무릎이 허벅지가 두꺼워지기 싫으면 레그 익스텐션 안 시켜야지. 그거를 구간 반복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9번 질문 볼까요? 자, 기능적 불균형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은 좌우 근육량이나 근신경적 차이가 발생을 할 텐데 이후에 기능을 살려놓고 운동을 진행을 하는데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하려면은 양쪽이 전부 자극이 잘 와야 되는지 약한 부분이 먼저 오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양쪽 전부 자극이 잘 와야 되죠, 당연히. 불균형이잖아요. 한쪽만 먼저 오고 한쪽이 과하게 오는 건 무조건 불균형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다는 것 자체는 무조건 양쪽이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똑같이 자극이 오는 거를 목표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자극이 비슷하게 안 오고 다르게 오면은 아직 불균형이 남아 있는 거고요. 이거를 잘 캐치를 할 수 있다면 무조건 똑같이 오는 겁니다. 따로 오는 거 아닙니다. 약한 부분이 먼저 오는 것도 불균형이에요, 당연히. 자, 봅시다. 무게 중심이 완전히 앞으로 쏠린 회원이고 체형까지 완전히 무너지신 분인데 이런 분한테 정극은 인지시키려고 월 슬라이드를 티칭하는데 정극은 인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무게 중심 앞으로 쏠린 거랑 정극은 인지랑은 상관없어요. 무게 중심 앞으로 쏠린 거 해결하는 거는 무게 중심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거고, 어쨌든 선생님의 목표는 정거근의 인지라는데, 월 슬라이드를 하는데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근육 운동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월 슬라이드 하면 저 정극은 느껴져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는 정극은 월 슬라이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는 구분하셔야 되고 월 슬라이드를 못할 경우에 뭐 하느냐? 그러면 월 슬라이드보다 낮은 강도의 움직임을 하는 건데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수축의 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촉진입니다. 촉진. 요새 뭐 핸즈온 단어 쓰죠.
전거근에 대한 손을 딱 대고 움직임을 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면은 잘 못 느껴도 손을 대고 여기 쓰세요 하면서 하면은 그 근육에 대한 인지가 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근육 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은 촉진이다. 핸즈온으로 간다. 그 근육을 촉진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월 슬라이드는 뭐야? 엄연히 말하면은 전인을 한 상태에서 위로 올리는 거죠. 목표는 상방 회전이지만 어쨌든 큐잉 자체는 앞으로 민 다음에 위로 올리는 굴곡이 가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의 조합이잖아.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이걸 떼면 뭐 하겠어요? 전인만 하는 거지. 정거근에 핸즈온 한 다음에 전인만 움직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느낌을 찾아가세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X자 다리인데 스쿼트 시에 고관절 안쪽으로 찝히거나 무릎이 아프대요. 그러면은 고관절 외회전 움직임을 만들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맞는 방향일까요? 자, 일단은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선생님이 가정을 해줘. 외회전 하면 될까 안 될까 궁금하잖아. 이런 뭐 한다? 평가하는 거야. 어떻게 평가하면 되겠어요? 외회전 움직임 해보고 그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요? 재평가하는 거야. 재평가했을 때, 저 스쿼트 하는데 이제 안 찝혀요. 무릎 괜찮아요. 하면은 잘한 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 가려면은 선생님이 외회전 움직임을 만들려면은 이 사람이 회원이 정말로 외회전 문제인지를 회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좋죠. 외회전 문제인지 이건 아직 모르잖아. 그냥 가정을 했을 뿐이잖아. 안쪽이 찝히니까 외회전 해야 되나? 그냥 요것밖에 안 한 거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내회전, 외회전에 대한 움직임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걸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냥 외회전 해놓고 재평가 해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했을 때 효과 없을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외회전 움직임 하는 게 안 되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평가, 재평가. 자, 레그 프레스 스쿼트 동작을 하는데 대퇴근막 장근에 통증이 심합니다. 대퇴근막 장근이 과사용되는 거죠. 과사용 인해서 풀어준 다음에 외회전 동작을 했는데도 여전히 통증이 느껴지네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제가 항상 뭐다? 통증, 불편감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 했죠. 원인은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난 모르겠고 그냥 나는 결과만 해결하고 싶어 하면은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보세요. TFL의 과사용이 결과잖아. TFL의 과사용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왜 TFL이 과사용됐는지 모르겠고 일단 과사용됐으니까 TFL을 풀자. 이완해야지. 이렇게 지금 1차원적으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과사용된 것만 알았지 왜 과사용된 건지는 모르잖아. 그럼 당연히 이제 지금 레그 프레스 쿼트 동작이니까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동작에서 과사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외회전 동작을 사전에 진행을 했다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외회전 동작을 시키려면은 이 사람이 외회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지. 평가든 뭐든. 그게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언제 TFL이 과사용됩니까? 고관절이 굴곡이 될 때 TFL이 과사용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자, 순서대로 보는 거야. 고관절 굴곡시키는 근육이 뭐가 있어요? 장요근 메인이지. 그 다음에 대퇴직근도 쓰이겠지. 그 다음에 사실 TFL이 고관절이 굴곡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그 프레스 스쿼트 동작은 살짝 외회전시키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TFL이 쓰이면 안 돼요. TFL의 그 개입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TFL이 과사용되고 있잖아.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원래 굴곡할 때 쓰이는 장요근이나 이런 애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요근에 대한 체크를 해서 장요근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은 이렇게 했음에도 만약에 불편해. 그러면 이제 TFL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곡도 있지만 내외전도 있잖아. 근데 지금은 내외전에 대한 운동에서는 지금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고관절 내외전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물론 굴곡을 해보고 재평가 해보고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생뚱맞게 레그 프레스랑 스쿼트 자체가 회전이 없잖아. 근데 여기서 회전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 그러니까 TFL을 푸는 것도 풀어도 나쁜 건 아니지만 어차피 거기에 대한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항상 원인을 찾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뭉쳤으니까 풀어야지라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통증이나 불편감이 해결이 안 돼요. 자, 13번 요걸로 마지막에 요거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프레스 동작을 하는데 한쪽 견갑이 안정이 아,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방법이 전극은 운동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고관절의 문제로 봐야 될 거. 아니죠. 지금 선생님 질문이 지금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전극 운동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전극 운동을 시켜보세요. 만약에 뭐 나름의 방법 있잖아. 운동을 시키고 재평가를 해봐야지. 해결될 수도 있다니까. 왜 그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그냥 막연하게 견갑의 안정은 전극 운동으로 해결 안 돼. 그건 책에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대각선 패턴이라고 왼쪽 견갑이 불안정하면은 오른쪽 고관절이 불안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각선 패턴에서의 고관절 문제도 같이 체크를 해보는 게 좋다. 아시겠죠? 모든 거는 평가를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정거운 운동을 해결되는 경우 많아요, 선생님. 그 선생님 생각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별로 안 심한 사람은요, 전극 운동만 해도 해결이 되고, 견갑이 불안정한 사람이 어깨 하나도 안 보고 고관절만 보도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고관절도 보고 전극은까지 보아도 견갑이 여전히 불안정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항상 평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